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뒤로 걷기를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골다공증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들을 알고 챙겨야 할까요? 일단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골다공증 이야기를 할 거지만 뒤로 걷기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뒤로 걷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골다공증 없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의 여자 환자들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갱년기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한테 골다공증이 많다 보니 남자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령의 남자들에게도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지나면서 남자들도 50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막상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척추 아랫부분의 수치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고관절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높거나 낮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경우엔 낮은 것을 기준으로 골다공증이 있네 없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다공증의 문제가 큰 이유는 뭐냐면 골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관절 골절이라든가 척추의 압박 골절들이 제일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넘어지게 되면서 고관절 골두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두 같은 거는 골절되었을 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회복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후에 재활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골밀도가 낮은 분들한테 주의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상을 주의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다거나 침대에서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실은 미끄러우니까 신발을 신는다거나 넘어지지 않는 논슬립 시켜주는 패드 같은 걸 붙여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침대에서 넘어질 때는 거의 대부분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깼을 때 많이 넘어집니다. 혈압이 낮아져서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반드시 자다가 일어나시는 경우에는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고 집이 어두우면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는요. 화장실 가는 길에 특히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조명을 보강하면 좋고 신발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비 오는 날 횡단보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보면 하얀색 칠이 되어 있는데요. 그 칠한 부분이 페인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일부러 피해 걸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얀 부분을 밟을 때 뛰어가거나 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이나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기침하다가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맷돌을 돌리는 동작에서 압박골절이 생기신 적이 있어요. 맷돌 돌릴 때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게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는 과정에서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뼈가 약하면 별거 아닌 동작에서 생길 수 있고 물건을 들 때도 숙여서 들잖아요. 숙이는 동작에서 뼈가 눌려서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운동 강도를 천천히 높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 주는 음식 굉장히 많죠. 카페인, 소금, 알코올 세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카페인과 소금이 있는데 체내의 칼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커피, 녹차, 짠 음식들을 너무 먹는 건 조심하시면 좋고요. 알코올은 배출을 증가시킨다기보다는 비타민 D의 대사를 방해하고 칼슘의 흡수율을 낮추기 때문에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콜라와 탄산수 생각보다 골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탄산음료, 인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인의 섭취는요, 칼슘과의 균형을 깨트리고 그로 인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튀김류와 많은 양의 지방 섭취는 칼슘과 결합을 해서 비누처럼 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장에 들어갔을 때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요,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는 칼슘의 생체 이용률을 낮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저탄 고지 같은 식사들은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칼슘,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섭취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가볍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제품, 녹황색 채소, 견과류, 두부 등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면 좋고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쐬는 것만으로도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창문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부터 밤까지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사제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연어, 고등어, 참치, 청어, 계란 노른자를 드시는 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흡연 안 나온 것 같죠? 맞습니다. 흡연도 당연히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뼈에 정상적인 혈액 공급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골밀도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음주 또한 골절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술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년 뼈 건강을 위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튼튼한 뼈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운동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네 합니다, 저는 걷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골밀도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가벼운 등산 같은 체중 부하를 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부담이 적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인 것은 맞지만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로는 계단 오르기, 하루에 3층이나 4층도 좋으니까 가벼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통해서 뼈에 자극을 주고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아령, 덤벨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체중으로 하는 운동들, 예를 들어 스쿼트 같은 걸 하는 것도 좋고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근력이 강화가 되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고, 근력의 강화 자체와 뼈에 주는 자극 자체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와 벽 밀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벽을 이렇게 미는 힘을 주거나요, 아니면 벽을 미는 것처럼 해놓고 푸시업 하는 동작을 하는 것들 도움될 수 있고, 스쿼트는 힘든데요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운동들 기본적으로 다리 근육을 강화해서 균형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동작부터 천천히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밀도,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운동 그리고 잘 먹는 거, 먹지 않아야 될 것들 알려드렸으니 기억하셨다가 꼭 시행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